자,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개막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최윤상 선수와 오병우 선수의 대결도 볼까 하는데요. 자, 최윤상 선수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하자. 그리고 우승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해줬습니다. 네, 2002년생의 선수인데요. 2002년생 선수라면 마지막 조아바이톤 루키리그가 되겠네요. 자, 상대편 오병우 선수의 모습입니다. 좌우명이 눈에 띄네요. 네, 좌우명이 굉장히 재밌는 좌우명이 네. 있습니다. 두점머리는 아버지에게도 맞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둑 격언 중에 두점머리를 맞지 말으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 만큼 굉장히 기세 있는 그런 좌우명입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일단 이붕장학회의 오병우 선수가 흑번이고요. 여수 진남토건의 최윤상 선수가 100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상기 쪽에 3-3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진행이 이루어졌고요. 백은 실리를 차지하고 혹은 두텀을 차지하는 진행인데 사실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서로 호각의 진행으로 보입니다. 백이 이곳을 붙여서 우변 쪽을 견제를 하고 있고요. 늘자, 날일자로 가면서 최근에 종종 나오는 진행이죠. 네. 자리를 잡자 오병우 선수가 강하게 벌려가면서 이 석점을 압박함과 동시에 하변 쪽을 최대한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균형이 좀 맞은 그런 바둑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제한 시간을 보니까요. 최윤상 선수가 좀 장고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상기 접전에서 최윤상 선수가 좀 시간을 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오병우 선수는 그래도 빠르게 착점을 하면서 15분이라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대국한 지 좀 지났는데 5분밖에 쓰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이 오병우 프로가 우상기의 진행에서 조금 더 연구가 잘 되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갈라쳐 갔습니다. 저 우상기에서 나온 변화는 프로들도 어려워하는 변화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변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재는 두질 않고요. 사실 보면서 항상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할 때마다 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복잡한 정석인데 아무래도 패기 있는 선수들, 어린 선수들의 대결인 만큼 이 우상기의 접전을 피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서로 호각의 진행으로 보입니다. 최윤상 선수가 바로 하변 쪽을 들어오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여기 이곳에서는 뛰어나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곳을 다가와서 백을 중앙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좀 올바른 진행으로 보입니다. 자, 다가오는 모양은 밭전자 모양인데 백이 째고 들어온다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그냥 한 칸 뛰는 수를 택했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역시 밭전자는 이렇게 째고 오는 수가 좀 신경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좀 마음에 걸렸지만 이렇게 저는 돌파하는 것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파하면서 아무래도 이 두 점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진행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정도로 벌려둘 수도 있었습니다. 뛸 때 같이 뛰어나가는 진행. 이런 진행도 가능했는데 일단 오병우 선수는 기세 좋게 중앙으로 한 칸을 먼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칸 벌려서 안정을 취했는데요. 흑도 호구 정도로 받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 판을 언뜻 봤을 때는요. 백이 좀 타개를 해야 될 부분도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상기에는 아무래도 실리를 백이 좀 차지를 했고요. 반면에 흑은 그렇게 이렇다 할 큰 실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변 쪽도 아직 불확실하고요. 하변, 이쪽 석점도 아직은 확실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흑은 이런 두 텀을 이용해서 백을 공격하면서 좀 이득을 취해야 하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오병우 선수는 본인의 기풍을 실리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병우 선수는 국가대표 3비군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육성군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기사고요. 그리고 균형이 잘 잡힌 바둑을 잘 둡니다. 모양이 네.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복 없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반면에 최윤상 선수는 좀 전투형이라고 본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롤모델도 또 이세돌 선수를 뽑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되는 그런 롤모델입니다. 목표는 12승 2패로 일단은 좀 과감한 목표를 네.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윤상 선수는 사실 아마 선수인데요. 이 참여 소감에 팀 우승을 이끌겠다고 해줬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현상 선수는 연구생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1조에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도 사실 최현상 선수가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도 이해가 됩니다. 또 2014년에 하나생명배 우승 경력이 있는데 이 하나생명배 우승한 선수들은 입단에 대부분 성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생명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대회 중에 가장 큰 대회로 사실 모든 어린이들이 욕심을 내는 그런 대회인데요. 그곳에서 우승을 한 역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현상 선수도 하나생명배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프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벌써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병호 선수가 초반부터 좀 빠르게 진행을 시키자라고 좀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고요. 벌써부터 최현상 선수는 초읽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은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곳을 뛰어서 하변 쪽에 안영을 좀 압박을 하는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날일자를 두어서 이 양쪽을 좀 노리는 겁니다. 이쪽 우변 쪽과 하변 쪽을 양쪽을 노리는 수가 있는데 이 2가지 모두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은 판의 주도권은 오병우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로 굉장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흐른다면 또 최윤상 선수의 흐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병우 선수도 신중하게 대구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자, 상변에도 흙이 약점이 좀 있는데 계속 손 빼면서 둬도 괜찮은 건가요? 100초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변이요. 상변이라면 이런 곳을 말씀을 네. 하시는 건데 일단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밀면서 이 2점을 잡아갈 수 있고요. 이쪽은 계속해서 진행을 시킨다면 이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상변에서 충분히 삶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하변 쪽을 먼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수도 비슷한 의미가 있겠죠. 백의 안영을 조금 압박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30초. 하나. 백도 중앙 쪽으로 뛰어나오는 게 보통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막히면 좀 답답하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요. 자, 같이 중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병호 선수가 오늘 컨셉을 좀 빠르게 착점을 하는 것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바둑이 현재 두텁기 때문에 일단 흙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한 시간도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두텁게 두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네, 아마도 조금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좀 두텁게 운영을 하면서 좀 속기로 상대방을 압박하자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셋. 넷. 네, 일단은 날일자를 두어서 좀 봉쇄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렇게 그냥 봉쇄당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붙인다든지 이렇게 마늘모를 하고 돌파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곳이 봉쇄가 되면 이런 곳을 붙여서 오히려 흙이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쇄를 당하면 흙이 좀 곤란합니다. 자, 흙도 중앙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붙여서 나왔어요. 네, 가장 강수죠. 붙이고 막는다면 끊어서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이쪽을 돌파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돌파를 하는 자세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우변 쪽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일단은 패기 있게 붙여가면서 상대방의 열분을 노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장면인데요. 하지만 최현상 선수가 지금 초읽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수를 다 읽고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감각적으로 지금 두어 나가면서 둘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끊어가겠죠. 거기서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돌파당하는 것은 너무 두터운 것 같아요. 돌파되는 모양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시키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를 치고 막는다면 좀 맛보기의 의미가 있는데
이쪽을 단수를 치고 이쪽으로 늘어서 이곳은 돌파를 당하지만 이 석점을 좀 취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전투가 30초.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40초 초읽기라면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복잡한 형태면은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단수를 쳤어요. 또 밀어가겠다는 걸까요? 네, 그렇죠. 밀어가겠다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것은 일단 백이 이 두 점을 잡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하변 쪽의 돌들은 약간의 탄력이 있어요. 이런 곳을 붙인다면은 다 잡히는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좀 편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오병우 선수가 이곳에서 단수를 하나 교환을 하고 늘어서 이 양쪽을 좀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한 시간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계속해서 빠르게 착점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패기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빠르게 착점을 하고 있지만 미스가 지금 없어요. 네. 빠지는 수도 쉬운 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곳에서 백이 중앙으로 끊고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흑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병우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제가 권유진 선수에게 오늘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그 앞에 오병우 선수가 앉아 있었거든요. 네. 오병우 선수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바둑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그쪽으로 뚫었는데요. 그렇다면은 바꿔치기가 이루어지겠고요. 이곳에서 그냥 있는 것은 좀 좋지 않아 보여요. 이것은 좀 발이 느린 것 같고요. 먼저 이곳을 붙여서 응수를 묻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반발을 할 것이냐 묻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쪽 단점을 지킬 수 있겠죠. 네. 여기 먼저 붙여가는 것이 모양입니다. 일단은 흑이 좀 수확을 거뒀어요. 중앙을 막아가면서 이 석점도 굉장히 약해지면서 중앙 쪽에 상당한 집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곳까지는 서로 절대인 장면이고요. 시간을 벌면서 다음 수도 생각하고 있겠죠. 네, 그렇죠. 최현상 선수가 이런 곳은 절대인 곳이지만 초읽기에 몰렸기 때문에 초읽기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착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쪽 단점도 있고요. 아직 중앙도 완벽한 모양은 아닙니다. 치받고 끊는 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넣는 것은 오히려 20초. 먼저 잡히게 되고요. 둘, 호리병이라는 유명한 모양이죠. 네. 먼저 잡히게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오, 바로 가나요? 치받았다는 것은 바로 끊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최현상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단 이곳 단수는 절대로 보이고요. 바로 이쪽을 끊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쪽은 돌파를 당하지만 아직 여기 우변 쪽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저도 좀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고요. 치받았다는 것은 아마 바로 끊어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반부터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정된 모양이 하나도 없는데요. 네, 그렇죠. 이곳의 약점. 네, 바로 끊어갑니다. 이곳의 약점. 단수를 치고 끊어가면 정말 알 수 없는 전면전이 벌어지고요. 먼저 이곳을 밀어서 단점을 지킨다면 그래도 조금 좀 눈앞에 좀 다음 수가 보이는 그런 싸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이곳에서 여길 끊으면은 이 사활이 벌써부터 승부가 되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싸움이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남아있는 오병우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요. 아무래도 밀어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의미가 있어요. 네. 이쪽으로 끊어가는 때 젖히는 수가 안 되죠? 축이 몰립니다. 네. 단수를 치고 바로 축이네요. 네, 축으로 이 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밀어가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싸움책인 것 같고요. 그 후에 끊는 수를 노리는 것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자, 밀어가도 백이 좀 바빠 보이는데요. 그냥 호구로 지켜두었어요. 좀 의외의 수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수는 예상하지 못한 수인데요. 네, 백이 이쪽으로 이어갈 수도 있고요. 바로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돌파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 두 점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오병호 선수는 호구를 쳐서 이쪽 중앙 쪽에 확실하게 모양을 차지하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나요? 30초. 하지만 저는 이곳을 호구로 밀어가면서 좀 더 싸움을 이어갈 줄 알았는데 일단은 알기 쉽게 두고 있습니다. 7, 8, 9. 네, 오. 역시 맥점을 이용해서 이 단점을 좀 보강을 하는 의미가 있죠. 일단 붙여서 물어봤습니다. 뒤로 받는 것은 너무 아플까요? 지금 이렇게 뒤로 받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하거든요. 일단 너무 굴욕적인 모양이고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가장 강력한 수는 바로 끊어가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도요? 네, 지금 이 끊는 수가 가능한 것이 늘고 백도 어딘가 지켜둘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 여기 끼우는 단점이 좀 있어요. 단수를 치고 끼어가는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끊어가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곳에서 바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오병호 선수가 제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일 좋지 않은 수는 이 수예요. 아, 그 수가 제일 좋지 않나요? 네, 중앙 쪽을 포기를 하면서 두는 것은 이 단점을 자연스럽게 지키면서 백이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진행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백이 지금 붙여간 타이밍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흑이 한 발 조금 물러났기 때문에 백도 이런 수단을 불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역시 호구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지만 바로 끊어간다면 일단은 오히려 흑이 할 만한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참고도를 좀 더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 지켜둘 필요가 있는데 단수를 치고요. 이곳에 붙이는 수가 있어요. 네. 밑으로 받으면 끼워서 백의 단점이 많아지죠. 이런 수들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끊어가는 수가 어떨까 싶습니다. 백이 우변을 지키지 않고 하변을 지킨다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곳을 두고 하변을 네. 이런 정도로 지켜두면요. 이쪽을 찌르는 수가 좀 있겠네요. 아, 수상전이 될까요? 막아야 하는데 단수를 치고요. 끊고 는다면 이 전체 백돌이 좀 안형이 없습니다. 네. 석점은 잡을 수 있지만 이 석점 잡아서는 전체가 다 잡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주위에 봉쇄를 하면 일단은 좀 복잡하지만 이런 맛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진행이네요. 네, 지금 최현상 선수도 지금 초액이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오병호 선수도 계속해서 빠르게 착점을 했지만 지금은 좀 고민에 잠겨 있고요. 네. 드디어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시간을 드릴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장면이고요. 고민이 되는 장면이죠. 초반에 시간 안배를 하면서 빨리 두는 이유가 이렇게 승부처에서 생각을 하겠다는 뜻인데 굉장히 올바른 그런 시간 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호 선수가. 네.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프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최윤상 선수는 지금 연구생 1조로 활동을 하고 있고 프로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대결 누가 이길지는 정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호 선수도 이봉장학회 팀의 프로로서 좀 주장을 맡고 있고요. 그렇게- 뒤로 받았습니다. 네, 역시 뭐랄까요, 좀
좀 바둑이 괜찮다라고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는다면 이제는 끊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단수를 치고 붙이는 수가 계속해서 남아 있고요. 우변 쪽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하지만 최현상 선수는 하나 이득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러날 때입니다. 물러나고 30초. 하나, 그 후에 이렇게 둘, 늘어두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지금 최현상 선수도 초읽기에 몰려 있지만 지금 잘 두고 있어요. 네, 역시 여기 밀어가는 수는 절대입니다. 네. 지금 전장터가 좀 바뀌었어요. 이곳은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는 자리고요. 백은 이 우하기를 압박을 하면서 이 전체가 연결이 됐죠. 어느 정도 삶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흑은 중앙 쪽에 굉장히 좋은 모양을 갖추고 이곳을 밀어가면서 이제는 좌하기 쪽에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전투. 바로 이 두 점을 움직이는 것은 이 전체가 하나, 이 석점이 고스란히 흑의 수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귀를 먼저 공략해봐야 될까요? 이런 곳을 젖히고 건너붙이는 맥점으로 좀 귀를 먼저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역시 붙여 당기면서 좀 흑이 좀 괴롭죠. 사는 것이. 인공지능의 그래프도 약간은 백 쪽에 점수를 좀 주고 있습니다. 중앙전에서는 원래 흑이 좀 잘 두어가면서 좀 흑 쪽으로 점수를 좀 더 주었는데 이쪽 붙여 당기는 것이 좀 아팠어요. 이 오병우 선수가 조금씩 뒤로 물러서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싸움을 할 수 있었는데 약간씩 물러나면서 지금은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이제 우하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좌하기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것은 또 젖혀서요. 봉쇄가 쉽지가 않은 것이 이런 곳을 교환을 하고 바로 돌파했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역시 축이 되죠. 축에 몰리기 때문에 백도 이 좌기의 응수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병호 선수도 할 수 없이 삶을 도모하고 있고요. 자, 인공지능도 이제 백의 편을 좀 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역시 인공지능은 좀 타겟에 좀 강점을 보이는 그런 특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점과 이 백돌 두 점의 타겟가 좀 자신이 있다. 그런 좀 그래프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밀어서 30초. 돌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단은 바로 단수 치는 수가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흑도 계속해서 받아준다면 이제는 좀 달라졌죠. 막아서 백도 봉쇄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흑도 그냥 늘어주는 것이 아니라 2단 젖히는 수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끊고 이었을 때 뛰어서 이런 진행. 사실 인공지능 그래프는 약간 백 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사실 5대5 승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두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기울어도 본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한 80% 이상 벌어져야 좀 사람이 좀 느낍니다. 네. 그 정도로 인공지능은 좀 민감하게 수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래프라면 선수들이 거의 박빙이라고 느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늘어서 백에게 여유를 준다면 바로 바둑은 흑이 답답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2단을 젖힌다든지 그냥 이쪽을 뛴다든지 해서 다른 응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병호 선수는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단수가 조금 아프지만 중앙을 나오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요. 네, 반면에 최윤상 선수는 아까 전부터 초읽기에 몰렸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네. 역시 좀 실력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좀 입증을 하고 있고요. 또 초읽기 바둑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개막전이고 또 이 3명씩 두는 단체전이다 보니까 한 판 한 판 사실 승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 승부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개막전에서 또 승리를 하면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를 좀 기분 좋게 진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첫 판에 굉장히 욕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표처럼 프로를 만나도 다 이기겠다는 목표잖아요. 거의 네, 그렇죠. 12승이라고 하면 거의 다 이기겠다는 건데 이 프로한테도 자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병호 선수 고민이 되는 장면이죠. 네, 이 두 선수는 사실 지금 신분은 다릅니다. 오병호 선수가 프로고 최현성 선수는 연구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오병호 선수가 영재 입단의 대회에서 입단했거든요. 17년도에 영재 입단 대회에서 입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같이 경쟁을 하던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분이 다르다 해서 최현성 선수가 그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고요. 꾸준히 노력한다면은 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계급장 떼고 맞붙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요. 최은상 선수가 실력으로 승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가 그런 점이 좋은 점이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신분을 넘나들어서 이렇게 각축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프로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네.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어린 선수들은 먼저 입단한 친구들을 보면 좀 본인이 많이 자극을 받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어릴 때 같이 경쟁하던 친구가 먼저 프로가 되면 아무래도 좀 자극도 많이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수익길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오병호 선수가 아마 초읽기에 몰릴 때까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20분짜리 바둑에서 사실 지금 초읽기를 몰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빠르게 착정을 했다는 뜻인데 바둑은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누가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백이 먼저 실리를 차지를 하고 또 우변과 하변 쪽에 연결이 되면서 일단은 기분 좋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흑도 이 석점을 쉽게 살려줘서는 좀 승부가 안 되고요. 중앙 쪽에 최대한으로 키운다든지 아니면 이 석점을 공격을 해서 좀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자, 중반부터 어려운 대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열심히 대국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어린 선수들이지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바둑을 두고 있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